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행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심취해 있지 않고서 함부로 국민을 일컬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어디에 있는 누굽니까? 왜 안 잡습니까? 무능입니까? 뻥입니까? 북한이 개전 초에 이용한다니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임박했습니까? 국가의 핵심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 독도의 영유권을 형해화시키고 독도의 방어 훈련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이런 반국가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국가를 침략한 행위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루이 14세는 죽을 때까지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호전적이어서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시로 벌였습니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새로 지어 귀족들과 어울리며 화려하게 지냈던 것과 달리 당시 서민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인들의 평균 수명은 25살 이하였으며 거리에는 거지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행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심취해 있지 않고서 함부로 국민을 일컬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재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란 곧 국민이고 반국가 세력이란 곧 반국민 세력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대선 TV 토론에 나와서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 태행이며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루이 14세가 살았던 17세기 말 18세기 초 프랑스도 아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던 시절이 잠시 있었습니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적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반국가 세력이란 낙인을 찍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통치에 따르지 않거나 항거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일컬어 불령선인이라 낙인 찍고 탄압에 열을 올렸습니다. 매번 친일 매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반국가 세력 타령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역대 독재자들 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 방식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지는 못할 망정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는 퇴행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어디에 있는 누굽니까? 왜 안 잡습니까? 무능입니까? 뻥입니까? 북한이 개전 초에 이용한다니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임박했습니까?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박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국정원 공작 준비를 미리 경고했었고 이번 국군정보사 기밀 유출을 밝혀냈었습니다.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뉴라이트라는 영어 이름으로 포장한 친일 매국병자들을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장이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군이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반헌법, 반국가 행위입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유신 독재와 부마 항쟁, 5.18을 딛고 일어난 21세기 최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조잡하게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가와 민생보다 정권과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시장만 불안해집니다. 지금은 정권 보위 계엄이 아니라 민생 회복, 경제 긴급 조치를 고민해도 모자랄 시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국민 항전 의지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셨는데 이런 시대착오적 발언을 듣는 국민들 흡사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듣는 듯해서 아주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 단어, 이 용어의 개념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국가,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핵심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독도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의 영역과 관련해서 이 독도의 영유권을 형해화시키고 독도의 방어 훈련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이런 반국가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반국가 세력화하고 있는데 어디 도대체 누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인지 좀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전문에 3.1 독립정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국가의 핵심 가치인 헌법 가치에 이미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 스스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오히려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중에 핵심이 국가를 침략한 행위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친일 미화, 식민 침해 정당화, 이게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죠.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이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이런 게 바로 반국가 행위죠. 또 국가의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이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그리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